학조 덕분에 팀입니다. 저희 조는 조장 안희명, 조원 손민희, 이성영, 이소연, 자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와 DB, 진행 현황, 벤치마킹, 차별성, 시연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및 DB 소개를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앱과 자바스크립트고 DB는 저희 조는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으로 적용시켜 놓았기 때문에 따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ER 다이어그램입니다. 저희 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ER 다이어그램을 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저희 조는 코로나 발원지, 바이러스 정보 등의 정보를 며칠에 한 번씩 관리자가 업데이트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것들 업데이트하는 데이터가 저작권 비용이 있다면 그것을 저작권자에게 주는 식으로 만약에 비용이 든다면 그렇게 지불할 것이고, 그리고 더 보기 쉬운 메뉴들과 다양한 코로나 정보로 많은 고객이 가지는 궁금증을 다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앱으로 유명해져 많은 다운로드 수로서 그리고 SNS 홍보, 광고 등으로 사용자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저희가 개발 중 가장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차질을 겪게 했던 대표적인 세 가지 오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웹 호스팅을 위해 AWS 가입 후 계좌 등록을 하였는데 허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진행이 더뎌서 조원 전체가 돌아가면서 AWS 회원가입을 하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폴더 경로가 잘못되어 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앱 에뮬레이터 실행 오류로 가상 기기 설치에 오류가 있었던 경우였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하게 많은 경우로 차질을 겪었지만 저희만의 방식과 소통을 통해 해결하였습니다. 모듈입니다. 확진자 위치 확인은 앱은 first activity.java, 웹은 coronanet.vue, 코로나 확진자 수는 시도코로나.java, 웹은 시도.vue, 코로나 뉴스는 앱은 coronanews.java, 웹은 news.vue, 선별 진료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코로나 발원지는 앱은 coronastarted.java, 웹은 started.vue, 감염병 정보는 앱은 coronainfo.java, 웹은 virus.view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이트 맵입니다. 메인 페이지가 있으며 그 밑에는 확진자 위치 확인, 확진자 위치 확인 지도, 코로나 확진자 수, 시도별 코로나 확진자 수, 코로나 뉴스 기사, 선별진료소, 국민안심병원, 호흡기 진단 클리닉, 선별진료소, 승차검진 선별진료소, 코로나 발원지, 개요, 감염병 정보, 코로나 바이러스 정보가 있습니다. 진행 현황입니다. 사용자 페이지와 관리자 페이지로 나누었는데요. 코로나 확진자 수, 진행 현황 100%, 확진자 위치 확인 100%, 코로나 뉴스 100%, 선별 진료소 100%, 감염병 정보 100%, 코로나 발원지 100%, 그리고 관리자 페이지는 웹 포스팅이 완료됐고 광고 배너를 넣었습니다. 벤치마킹입니다. 안전 디딤돌이 있으며 이 사이트는 재난안전 정보에 대해 알려줍니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시설정보, 생활안전의 카테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안전 디딤돌 사이트의 장점은 재난 안전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저희 코로나19는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웹 시연 화면입니다. 저희 웹 화면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밑에는 광고입니다. 일단 코로나 확진자 위치에 대해서 누르게 되면 지도에 확진자 위치를 표시하여 보여지게 하였고, 코로나 확진자 수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지역별로 확진자 수를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코로나 뉴스에 대해선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뉴스를 한 번에 볼 수 있게 하였고, 선별진료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선별진료소 사이트로 넘어가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감염병 정보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하였고, 코로나 발원지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앱 실행 화면입니다. 앱을 들어가게 되면 첫 화면에 확진 환자, 검사 중, 격리 해제, 사망자 수를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확진자 위치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지도에 현재 위치를 표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국 지역별 전일 대비 증감수와 10만 명당 발생률을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코로나 뉴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최근 쟁점이 되는 코로나 뉴스를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선별진료소 사이트로 넘어가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행 영상입니다. 다음은 예상 질문과 답변입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 앱인가? 저희가 주제를 코로나 바이러스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이유는 현재 시국에 코로나 관련 뉴스를 많이 접하다 보니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앱이 코로나 바이러스 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은 확진자 위치 확인, 코로나 10만 명당 발생률, 그리고 확진자 수, 코로나 관련 정보 제공입니다. 각자 한 일은 다 같이 자료조사와 디자인을 맡았으며 손민희님은 선별진료소 페이지를, 이성영님은 코로나 발원지 페이지를, 안희영님은 발원지와 PPT 제작을, 이소연님은 확진자 수 페이지를, 좌혜연님은 코로나 뉴스 페이지를 맡았으며 모든 조원이 협력하여 공공 데이터 포털의 API 연동 및 웹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수익은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익은 광고주로부터 의뢰를 받은 광고건에 대해서 앱 안에 배너로 시각적 노출을 하여 광고주로부터 수익을 얻을 것입니다. 팀원 간 협력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에 대한 답변입니다. 팀원 간의 미팅 스케줄 조정과 의사소통입니다. 전부 동시간에 모여서 미팅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날 시간이 되는 조원들 2~3명 혹은 1~2명이 모여서 시간이 되는 대로 온라인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개발하는 데 사용한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가 개발하는 데 사용한 프로그램은 vus.js입니다. 이것을 사용한 이유는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가 무엇이 좋을지 알아보던 중 vus.js가 학습 곡선이 낮고 단위 사용 컴포넌트로 이 파일 하나의 HTML, CSS, JS를 작성할 수 있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개발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는 웹 호스팅을 위해 AWS 가입 후 계좌 등록을 하였는데 허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진행이 더뎌서 조원 전체가 돌아가면서 AWS 회원가입을 하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폴더 경로가 잘못되어 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앱 에뮬리에이터 실행 오류를 가장 기기 설치에 오류가 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하게 많은 경우로 차질을 겪었지만 저희만의 방식과 소통을 통해 해결하였습니다. 서버 호스팅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vus.js 콘솔 창에서 npm run 빌드를 입력하여 기존에 있던 파일들을 묶은 디스트를 생성시키고 생성된 디스트 폴더 안에 파일들을 aws.c3에 드래그 업로드해서 호스팅했습니다. 그리고 정적 호스팅을 활성화하고 기본 화면인 index.html과 오류 화면을 설정하면 호스팅이 실행됩니다. 업데이트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위치 확인을 수동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선별 진료소는 사이트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업데이트할 필요 없고 코로나 뉴스, 감염병 정보, 코로나 발원지는 유용한 정보를 가져와서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하는 정보의 저작권 문제와 비용을 고려해봐야 하기 때문에 며칠에 한 번씩 수동으로 업데이트하도록 합니다. 리스트뷰로 뿌린 코로나 확진자 수를 알려주는 기능에는 지역별 전일 대비 증감수, 10만 명당 발생률을 나타내는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이것들은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자동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가져올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 나타나는 확진 환자 검사 중 격리 해제 사람자 수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각자 느낀 점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희영 조원의 답변입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조원들과 스케줄을 조정하고 회의 시간을 맞추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매주 회의를 하면서 오류를 수정하고 점점 프로그램을 완성시켜가는 과정들이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손민희 조원의 답변입니다. 하나부터 끝까지 팀원들과 함께 구축하고 설계하여 나만의 앱과 웹을 만들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vus.js라는 편리한 프로그램을 알게 된 점과 서버 연동이라는 어려운 부분을 성공시킨 점이 공부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나중에 졸업하고 시간이 흘러서 졸업 작품을 만들려고 팀원들과 노력했던 때가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성영님의 조언의 답변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앱들을 설치하고 이용해보기만 했지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하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개발해야 할지 처음엔 체계가 잡히지 않았고 혼란을 겪었었다. 하지만 이제 프로그램 개발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은 무엇이든 처음에 쉬운 일은 없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어떻게든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좌혜연님의 답변입니다.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졸업작품을 통해 조원들과 소통하는 점을 배웠고 부족했던 실력을 공부하면서 향상시킬 수 있어서 인상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이수연님의 답변입니다. 1년 동안 졸업작품을 조원들과 함께 준비하면서 협동심과 함께 하는 팀워크를 배울 수 있었고 비록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겨내면서 개발하면서 실력을 향상시키고 저도 발전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 1주의 예상 질문 및 답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조 덕분에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